33세 333일, 한 축구선수가 본인의 나라를 대표하는 축구선수가 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축구선수로서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고 누구나에게 이러한 일은 아니지만 이 선수만큼 화려한 성적을 가지고도 이상하리만큼 국가대표와의 연이 없었던 선수는 단연코 없었을 거예요. 3시즌 연속 K리그 득점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선수의 이름은 바로 주민규입니다. 3년간 리그에서 50골을 넣은 선수가 있는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국가대표에 가장 늦은 나이에 이름을 올린 주민규 선수를 발탁한 황선홍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주민규는 2021 시즌부터 K리그 최정 3급 공격수로 활약해왔으나 2015 동아시안컵 예비명단에 한 차례 포함된 것 외에는 국가대표에 이름을 한번 올린 적이 없죠. 실제로 주민규는 2021년과 2023년에 K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으며 2022 시즌에도 득점왕 조규성과 같은 숫자의 골을 기록하였지만 같은 골을 기록하였을 때에는 경기 숫자가 적은 선수가 득점왕이 된다는 K리그의 규칙 때문에 3년 연속 득점왕을 수상하는 데에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3시즌 연속 득점 순위 1위의 기록은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그럼에도 주민규는 국가대표에는 이름을 올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근래 몇 년간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바로 손흥민입니다. 단연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니까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전술적인 부분 또한 손흥민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었죠. 손흥민을 제외하더라도 황희찬과 같이 뛰어난 이선 자원들이 주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의 확실한 득점력보다도 이선 공격 자원들의 득점력을 극대화해줄 수 있는 그런 공격수를 원했던 것이 주민규의 국가대표 승선이 매번 실패로 돌아갔던 이유입니다. 주민규를 뒤로하고 현재 선택된 공격수가 바로 조규성입니다. 조규성과 주민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움직임에 있어요. 조규성은 기본적으로 넓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 반면에 주민규는 중앙에서 상하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죠. 스위칭 플레이에 적극적인 조규성 덕분에 손흥민이 좌측 공격수로 출전하거나 중앙의 세컨 스트라이커로 출전하더라도 공간에 대한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조규성은 체격에 비하여 발 또한 느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움직임 또한 위협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논란과 아쉬움에 휩싸였던 2023 아시안컵에서 주전 공격수인 조규성은 결정력은 물론이고 장점으로 여겨졌던 연계 능력 또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대표팀에게는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고민이 다시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흘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에 나설 축구대표팀 23인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명단이 발표됨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이강인 선수의 발탁 여부였으나 이강인은 이름을 올렸고 많은 이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주민규의 첫 국가대표 발탁에 쏠리게 되었죠. 만 33세 333일 국가대표 역대 최고령 발탁이라는 주제는 국민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고 이렇게 발탁된 주민규는 이번 태국전에 나오기만 해도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 기록과 더불어 득점을 기록하게 된다면 역대 최고령 A매치 데뷔골 2위의 기록까지 갈아치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대표팀 승선의 기회는 모두 지나간 듯 보였지만 마침내 생애 첫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꿈만 같은 상황이 오게 되었죠. 황선홍 임시감독 밑에서 주민규에게 어떤 모습들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주민규는 183cm에 79kg으로 뛰어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들을 즐깁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쓰는 플레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하기도 하며 포스트 플레이를 통한 연기에도 능한 모습을 보이죠. 상대 수비를 등지고 버티며 공을 빼앗기지 않는 일명 등딱 플레이의 아이콘 같은 선수입니다. 국가대표에서 이런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마 김신욱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이와 더불어 주민규는 최근 대표팀 공격수들 중 결정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몇 년간 이어져 오는 국가대표의 문제점인 해결사, 즉 득점력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축구는 결국 골을 넣어 경기를 승리하는 스포츠니까요. 뛰어난 피지컬을 지닌 만큼 이에 따라오는 주민규의 느린 발은 분명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순발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박스 내에서 상대 골키퍼가 예상하지 못한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순발력에서 나오죠. 조규성이 주민규보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조규성이 박스 내에서 둔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민규의 부족한 횡적인 움직임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국가대표에 발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기라도 하듯 2022년부터 주민규의 움직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당장 주민규가 횡적인 움직임을 통하여 이선 공격수들에게 공간을 창출시켜주기에는 30대가 넘어선 나이에 본인의 부족한 주력을 향상시켜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따라서 주민규가 선택한 방법은 동적인 활동 반경의 확대입니다.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은 유지하되 상하로 더 넓게 움직이며 연기에 힘을 실어주었죠.
2선까지 본인이 직접 내려와 피지컬을 기반으로 볼을 간수해내고 침투하는 공격수들에게 날카로운 전진 패스들을 찔러주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최전방 공격수에게 양질의 패스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규는 기본적으로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계나 패스에서 다른 공격수들보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2 시즌 주민규는 그라운드 플레이 스타일을 바탕으로 최다 득점과 더불어 7개의 도움까지 기록하며 도움에서도 공동 4위의 기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손키의 조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케인 또한 종적인 움직임을 넓게 가져가며 빌드업 시 거의 중앙선에서 공을 잡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창출된 공간에 손흥민이 침투하고 케인이 공을 찔러주는 모습이 손키 조합의 대표적인 득점 루트인데 이 역할을 주민규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횡적인 움직임을 고집했던 대표팀 공격수의 자리에서도 충분히 주민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 울산 팬들이 경기장에 걸어둔 현수막에 적힌 내용입니다. 누구보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다는 시간이 오래 걸린 주민규이지만 누구보다 대표팀에서 좋은 임팩트를 남기며 지금까지 본인의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가대표 주민규는 막내라고 생각하고 대가리 쳐받고 절실하게 하겠다 라는 주민규 선수의 포부에서 더 많은 기대감이 생기게 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